안녕하세요. 월요일 모닝브리핑 오빈탈 주간 투자 전략입니다. 바쁜 출근길 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 흐름 빠르게 파악해봐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시장의 둔화와 노동시장 신호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미국 PC와 인도 GDP까지 핵심 지표를 짚어드릴 거예요. 게다가 파월 의장의 새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와 AI 생산성 같은 장기 투자 테마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짜보시죠. 그러면 일단 지난주 미국 경제지표부터 볼게요. 주택시장 먼저 보게 되면은 7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2% 반등해서 400만 채 수준을 기록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회복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올해 들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재고는 136만 채로 2020년 이후 최고치로 늘었고 집값 상승률은 0.3%에 그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되었죠. 즉 거래는 안 늘고 가격은 더디게 오르는 시장이라는 게 현재의 그림이에요. 건설 경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일시적으로 5.2% 증가했지만 단독 주택 허가는 올해 들어서 12%를 감소했어요. 특히 건설 업체 심리를 보여주는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팬데믹 당시 저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크게 눈에 띄고 있어요. 즉 앞으로 건설 업체들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노동시장에서 고용 둔화 조짐이 또 뚜렷해지고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늘었고 특히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일자리를 잊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죠. 이러한 흐름을 파월 의장도 잭슨홀 연설에서 강조했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대에 머물고 있고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 양쪽 압력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난주 미국 시장은 주택 시장의 둔화와 노동 시장 약화가 확인되면서 페드의 양적 완화 기대를 키우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살펴볼게요. 영국부터 짚어보면 7월 CPI가 3.8%, 서비스 물가가 무려 5%까지 치솟았어요. 영란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 채권 외환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럽은 PMI가 51.1로 오랜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왔네요. 특히 제조업이 1년 만에 반등한 점이 긍정적인 신호인데 경기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인도는 여전히 신흥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1분기 7.4% 성장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분기도 6% 후반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서비스 PMI가 65까지 치솟으면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명분을 만들고 있죠. 반면에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역 내 영향력은 있지만 글로벌 마켓에 큰 영향력을 끼치긴 좀 힘들고요. 노르웨이 역시 GDP 반등으로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쪽에서는 영국의 고인플레이션, 유럽의 경기 반등 신호, 그리고 인도의 강한 성장 스토리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번 주 지표가 발표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핵심 이벤트는 몇 가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8월 29일 금요일 미국 PC 물가지수예요. 페드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죠. 시장 기대치는 전년 대비 2.6%, 근원은 2.9%인데 만약 3%를 넘어가게 되면 9월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고 반대로 2%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예요. 최근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도 약세라면 고용 둔화,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경기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8월 23일 목요일 미국 2분기 GDP 확정치예요. 잠정치는 아마 3% 성장 정도인데 수정치가 낮게 나오면 미국 경기 둔화 속도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2분기 GDP가 여전히 6% 중후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흥국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나다의 2분기 GDP가 발표될 텐데 이 지금 캐나다의 경기 둔화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지표만 보면 이번 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단기 전략을 세우는 게임이겠죠. 그럼 이번 주 토픽 생산성 성장의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를 관통하는 테마는 바로 생산성 성장인데요. 최근 미국 노동 생산성은 팬데믹 이후 연평균 1.8%로 증가했어요. 직전 사이클 1.5%보다 높고 역사적 평균이 2.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즉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 생산성 회복에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힘이 뭘까요? 예전처럼 인구나 노동의 투입이 아니라 AI, 자동화 그리고 R&D 투자가 핵심이에요. 특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인프라 투자 그리고 최근 확산되는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무역 갈등과 높은 관세, 이민의 감소, 고용 둔화 같은 것들은 여전히 리스크로 꼽히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트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주택과 고용 둔화 때문에 시장의 페드의 완화 기대에 흔들릴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생산성 투자가 성장주와 기술주에 구조적 모멘텀을 준다는 거예요. 즉 단기 경기 둔화 속에서도 장기 투자 기회는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AI가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자금줄, 신용시장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달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00.3으로 소폭 반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얘기가 다르죠. 같은 시기 불확실성 지수는 97로 급등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대출 환경도 계속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신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은행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결국 기존 신용 강도를 더 많이 끌어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자금난이 아니라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빚에 의존한다는 신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소형주나 내수주가 단기적으로 반등의 여지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신용 경색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대형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신흥시장에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는 단기 랠리에는 올라타긴 하지만 구조적인 자금 조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조심해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 보면서 주간 투자 전략 한번 짜볼게요. 현재 시장을 잘 보면은 유동성 함정 내짐성이 있긴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기보다는 옵션 시장의 감마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일정 구간 안에서 눌리고 튀는 그런 박스피라 그러죠. 박스권에 있는 그런 국면이란 뜻인데, 방향성은 아마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고 변동성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즉 큰 추세보다는 레인지 안에서 위아래 눌림 매매가 유리한 장세란 거죠. 지금 S&P 500 지수는 6,475선이라는 주요 감마벽 근처에 있는데 이 위로는 6,500, 6,550이 각각 콜 옵션 매물벽에 쌓여 있어요. 이 구간은 아마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에는 6,410 정도의 감마 플립이 있으면서 소프트한 바닥을 작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에 전술적인 접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6,410 부근에서 눌림이 나오면 매수기로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6,475를 지지선으로 안착하면서 6,500과 6,550까지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6,410 밑으로 종가가 밀리면서 변동성에 튀어오르게 되면은 그땐 손절하고 다시 전략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레짐 전환이긴 한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함정 레짐이라면 만약에 6,550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변동성에 동반한다면 기존의 눌림 매매 구간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세가 열릴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옵션 감마 포지션이 포지티브 영역에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음수로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전환되게 되면은 단기 하방 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스레드에서 계속 올려드리면서 데일리로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